다리가 예전보다 약해지거나 느려지거나 쉽게 피로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게 다 나이 탓이지 하고 넘기시지만 혹시 진짜 원인이 부엌에 놓인 과일 바구니라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아주 조용히 근육을 갉아먹는 실수가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이미 근감소증이라는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근육이 따뜻한 날의 눈처럼 사라져가는 상태죠. 그런데 2025년의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몇몇 과일이 이 근육 감소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과일을 전부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참 순해 보이는 과일들이 사실은 몸속에 당을 과도하게 밀어넣고 관절 속 콜라겐을 무너뜨리고 다리 근육을 흔들리게 만드는 염증을 조용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리 힘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는 7가지 과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세 번째 과일은 노년기 근육 피로와 칼슘 손실을 3배나 증가시킨다고 밝혀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 부엌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잠시 여쭤볼게요. 요즘 가장 자주 드시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과일이 다리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지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장수지혜연구소 채널에 구독해 주시면 건강 행복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따뜻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과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콤하고 수분이 풍부해서 여름날 자주 드셨을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시원하고 상큼한 수박이 왜 문제일까요? 수박의 혈당 지수 GI는 무려 80입니다. 흰 빵보다도 높죠. 수박을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고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된 후 다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라 마시는 데는 좋지만 근육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 칼슘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특히 수박에 들어있는 과당은 간에서 먼저 처리해야 근육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60세 이후 많이 나타나는 지방간 증상이 있으면 이 대사가 더욱 느려져 문제가 됩니다. 2019년 누트리엔스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1,000명 이상의 어르신을 추적 관찰한 결과 수박처럼 영양 밀도가 낮고 과당이 높은 과일을 자주 섭취한 경우 걷는 속도와 악력손 힘, 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만큼 다리 근육과 회복력에 악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박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가끔 즐기는 간식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빈속에 수박만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아몬드 한 줌이나 그릭 요거트, 몇 숟가락과 함께 드셔야 당의 흡수를 늦추고 근육의 에너지가 오래 유지됩니다. 이제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볼까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순수한 당분을 혈관에 직접 붓는 습관입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는 100% 천연, 무첨가라고 쓰여 있어도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아주 교묘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한 잔의 과일 주스가 다리 근육을 약화시키는 가장 빠른 경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섬유질이 모두 제거됩니다. 이 섬유질은 단순한 채소 찌꺼기가 아니라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 없이 당만 남은 주스는 마시는 즉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인슐린은 급하게 반응하고 근육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지 못해 불안정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결국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는 다리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며 회복 속도도 느리게 만듭니다. 2021년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이 실린 연구에서는 과일을 통째로 먹는 사람들보다 주스를 정기적으로 마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복 혈당이 34% 더 높았고 인슐린 저항성이 22% 더 심했으며 다리 근육 위축 속도가 무려 21%더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집에서 직접 짜낸 주스라 해도 그것은 우리 몸의 중심인 다리 근육을 조용히 깎아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액체 당분은 배를 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렌지 4-5개를 한 잔에 마시는 셈인데도 배는 안 부르고 계속 먹게 됩니다. 이렇게 과잉 섭취된 당분은 뱃살로 저장되고 이 뱃살은 다시 염증을 유발하고 근육 신호를 방해하며 자세와 움직임에 악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걷는 속도는 느려지고 몸은 뻣뻣해지며 낙상 위험까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주스는 과감히 끊어주세요. 건강한 주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신 과일은 껍질째 통째로 드시고 가능하다면 지방이나 단백질이 함께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호두 몇 알이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같이 드시면 혈당 흡수가 느려지고 근육도 더 오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상큼한 게 당기신다면 오이, 레몬민트를 넣은 과일, 인퓨즈 워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당은 줄이고 수분은 유지하면서 다리 힘을 지켜주는 방법이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아마 많은 어르신들의 찬장 안에 지금도 있을지 모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관절과 움직임에는 꽤나 위험한 녀석입니다. 바로 시럽에 절인 통조림 과일입니다. 통조림 과일은 부드럽고 씹기 편하고 라이트 혹은 자연 과즙에 담겼다는 문구로 포장되어 있어 마치 건강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작은 달콤한 컵 하나가 다리 근육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에너지를 바닥나게 만들며 관절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통조림 과일은 껍질이 제거되고 높은 온도로 가열 처리된 후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정제당으로 만든 진한 시럽에 담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과일이 가진 자연적인 영양은 사라지고 설탕으로 가득 찬 섬유질 없는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섬유질이 없으니 당분이 소화 과정 없이 곧바로 혈액으로 흡수되어 인슐린이 과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혈당이 급등락하며 염증이 유발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설탕을 근육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복부 지방으로 저장해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고과당 설탕이 관절 속 콜라겐을 파괴하고 다리, 엉덩이, 발목 같은 부위의 근육 조직을 더욱 빠르게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Nutrients 학술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통조림 과일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동성 제한 장애가 생길 확률이 38.3%나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지속적인 당분 기반 염증이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즉 에너지원의 손상을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 회복은 느려지고 에너지는 줄고 하체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통조림 과일에는 중요한 영양소들도 부족합니다. 비타민C, 칼륨 엽산처럼 근육 조절과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성분들은 가열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간식 같지만 실제로는 다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관절을 욱신거리게 하며 몸을 영양 결핍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시럽에 절인 통조림 과일은 과감히 끊어주세요. 만약 통조림 과일을 꼭 드셔야 한다면 물에 담긴 혹은 무가당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신선한 제철 과일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냉동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시럽에 담김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은 간식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자, 이제 다음 과일로 넘어가 볼까요? 덱사데스 동안 건강한 간식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노년의 다리를 조용히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바로 건포도입니다. 건포도는 작고 쫄깃하고 자연스럽게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간식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아침 죽이나 요거트에 곁들이기도 쉽고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재료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작은 마른 과일이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몸 안에서 어떤 폭풍을 일으키는지 아신다면 더는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실 겁니다. 건포도는 본래 포도에서 수분을 모두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의 당분은 매우 농축되어 있습니다. 작은 한 줌에 25ｇ 이상의 당이 들어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문제는 건포되는 수분도 없고 섬유질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사탕처럼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올려버립니다. 인슐린이 급히 분비되며 혈당은 다시 떨어지고 이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다리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Journal of Gerontology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식후 혈당이 자주 급등하는 사람들은 다리 힘이 현저히 약하고 걷는 속도도 느린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포도는 에이지스라는 물질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이지스는 당화 최종 산물로 당분이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인데요. 특히 콜라겐과 결합할 경우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힘줄의 유연성을 줄이며 근육 속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가 무겁다, 무릎이 뻣뻣하다, 자주 미끄러질 것 같다는 느낌의 실체입니다. 더군다나 시중에 파는 건포도는 가공 과정에서 식물성 기름이나 아황산염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첨가물은 장을 자극하거나 면역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 소화가 예민한 분들이나 염증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 신경통 자세 불안 등도 여기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콤한 간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달콤하고 쫄깃한 것이 당기실 땐 얇게 썬 사과에 아몬드 버터를 곁들이거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냉동 블루베리를 드셔보세요. 항산화제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있어 단기 천천히 흡수됩니다. 건포도를 트레일 믹스나 베이킹에 자주 쓰신다면 양을 조금씩 줄여보시고 잘게 썬 말린 자두나 아주 소량의 대추 등으로 대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훨씬 더 영양이 풍부하고 혈당에도 덜 부담됩니다. 이제 다음 과일로 떠나볼까요? 이번에는 보기엔 참 싱그럽고 건강해 보이지만 조용히 간에 당을 퍼붓고 다리 힘을 빼앗아가는 열대과일의 함정입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밝고 노란 빛깔, 상큼한 향 풍부한 비타민C로 오랫동안 건강한 열대과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근육 건강과 움직임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이 달콤한 과일이 오히려 근육 약화의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흔한 과일 중에서도
과당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 과당이 포도당과는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에요. 과당은 혈관으로 바로 흡수되지 않고 간을 거쳐야만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지방간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간 대사가 점점 느려지고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 과당은 에너지가 되지 못한 채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 기능을 악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디아베테스 케어에 발표된 중요한 연구에서는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을 많이 섭취한 노년층이 하체 근육 약화와 회복 지연 이동 보조기구, 의존 증가 등의 위험이 무려 2.5배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특히 파인애플이 중간 이상 혈당지수 GI60 근처를 가지고 있고 과당이 많은 대표적인 과일로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당분은 다리와 발에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근육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감각 이상, 저림 균형, 불안정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항염 효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하고 당분 과다 섭취로 인한 해로움을 완전히 상쇄하진 못합니다. 특히 통조림이나 주스로 가공된 파인애플은 당 함량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열대 과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같은 열대 과일 중에서도 파파야는 당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염증 완화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이 자주 들어가는 과일 샐러드나 스무디에 많이 넣으셨다면 이제는 파파야나 베리류로 바꿔보세요. 다리 힘과 독립적인 움직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과일 2개만 남았습니다. 다음 과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 함량이 더 높아지고 노년기의 관절과 근육에 특히 더 위험해지는 과일입니다. 바로 망고입니다. 망고는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향이 풍부하고 맛이 진하고 비타민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망고가 너무 익었을 때, 특히 말랑하고 시럽처럼 달아졌을 때 생깁니다. 그 상태의 망고는 60세 이후의 몸에겐 그저 달콤한 선물이 아니라 다리 근력을 조용히 빼앗아가는 숨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익은 망고 한 컵에는 당이 무려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건 탄산음료 한 캔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대부분이 과당 형태인데 과당은 혈액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에서 먼저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이 든 간에서는 부담이 크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 결과 이 당분은 에너지가 되지 못한 채 염증을 유발하고 간 기능을 떨어뜨리며 근육에 공급되어야 할 에너지를 가로막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화 기라이케이션 현상입니다. 과당이 체내 단백질, 특히 콜라겐과 결합해 딱딱한 구조물로 변하면서 관절과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무릎이 뻣뻣해지고 힘줄이 유연성을 잃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반응 속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 Frontiers in Endocrinology에 실린 연구에서는 고과당 과일, 특히 과숙한 망고를 자주 섭취한 노년층이 단 몇 주 만에 다리 근육 밀도가 32%나 감소하고 걷는 속도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망고 역시 건포도처럼 AGEs, 당화, 최종 산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관절과 신경 주변에 염증을 유발해 통증 저림 균형 저하 낙상 위험까지 높입니다. 특히 이미 관절염이 있거나 손발 저림을 느끼는 분들께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고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 먹는지, 어떤 상태로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너무 물러지기 전 적당히 단단한 상태에서 소량만 드시고 반드시 당 흡수를 늦춰줄 음식을 곁들여 주세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아마씨 가루 혹은 호두 한 줌과 함께 드시면 당 흡수를 천천히 하고 근육 에너지도 오래 유지됩니다. 이미 다리가 자주 떨리고 활동 후 회복이 느리시다면 이 건강해 보이는 과일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과일입니다. 거의 모든 주방에 있고 가장 무난하고 착한 과일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오해가 많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저렴하고 소화도 잘 되고 운동 후 간식으로도 자주 권장되는 아주 익숙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특히 다리 피로감이나 균형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는 이 익숙한 과일이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특히 갈색 반점이 생기고 말랑해진 상태의 바나나는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 가득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평균 13개 당이 들어있는데 대부분이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문제는 바나나에는 섬유질이 적어서 이 당이 거의 곧바로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거나 약해져서 혈당이 급락하고 근육은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는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또한 바나나는 고혈당 부와 글라이세믹 로드가 높은 과일입니다. 이는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해도 혈당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Frontiers in Endocrinology에 발표된 2019년 연구에서는 고혈당 부하 식단을 지속한 노년층이 사둑은 허벅지 앞 근육 힘이 현저히 낮고 균형 조절 능력과 근지구력도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니 근육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칼륨이 쌓이게 되면 근육 경련, 부정맥 운동, 둔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근육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과 마그네슘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섭취하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나나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올바르게 고르고 곁들여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지나치게 익은 바나나보다는 초록빛이 도는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해 보세요. 이 상태의 바나나는 저항 전분이 더 많아 소화가 천천히 되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땅콩버터 한 숟갈이나 아몬드 몇 알 혹은 치아씨드와 함께 드시면 혈당 흡수를 늦추고 에너지도 오래갑니다. 이제 7가지 과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던 과일들이 나이든 우리 몸에겐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셨죠?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익숙하게 드셨던 과일들이 60세 이후의 몸에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에너지를 주던 음식이 이제는 오히려 기운을 빼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과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선택하는 법입니다. 단 몇 가지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다리 힘을 지키고 균형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삶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리는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리는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그 소중한 다리를 이제부터라도 더 따뜻하고 현명하게 돌보아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어떤 과일이 가장 놀라웠는지, 앞으로
줄이거나 바꿔볼 과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 건강과 독립적인 삶을 위한 검증된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장수지혜연구소를 구독해주세요. 나이 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를 소중히 그리고 자신도 소중히 돌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깊은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음식과 식사 시간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집중하시지만 사실은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며칠 시간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과 여기에 함께 먹으면 좋은 7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2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몸의 자연 치유력은 물론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3시간 단식이란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마치고 다음날 오전 중반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첫 끼를 드시는 시기지요. 이렇게 하루 중 13시간은 소화기관을 쉬게 해주면 염증 감소, 신진대사, 개선 만성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암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식을 마친 뒤 첫 끼에 영양이 풍부하고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선택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런 슈퍼푸드들은 단순히 비타민과 영양소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항산화 물질과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들이 풍부해 우리 몸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슈퍼푸드 7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음식과 식사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슈퍼푸드로 십자화과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꼬창배추, 양배추, 방울양배추 같은 채소들입니다. 얼핏 보면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반찬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채소들은 암 예방과 체지방 관리 면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음식입니다. 이 채소들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유황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인돌에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이소티오시아나테 같은 유익한 물질로 바뀝니다. 이 물질들은 염증을 조절하고 체내에서 위험한 독성 물질을 무해하게 바꾸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작용을 해요. 그 중에서도 설포라판, 술포라파네 이라는 성분은 특히 브로콜리와 방울양배추에 많이 들어있는데 강력한 항산화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도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채소들은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등 여러 암의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지방을 줄이는 데에도 아주 유익한 식품이에요. 왜냐하면 칼로리는 낮지만 식이섬유는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져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채소들을 드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살짝 쪄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오븐에 구우면 은은한 단맛이 올라와서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또는 샐러드로 생으로 드셔도 아삭한 식감과 영양을 모두 즐길 수 있답니다. 특히 단식 후 첫 끼에 이런 채소들을 함께 드시면 몸의 해독 작용을 돕고 소화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히 요리의 풍미를 살려주는 재료가 아닙니다. 암 예방과 체지방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꼭 챙겨 드셔야 할 슈퍼푸드 중 하나예요. 이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마입니다. 생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알리신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성분이 마늘 특유의 향을 내는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 작용을 일으킵니다. 알리신은 유해산소,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며 세포 손상을 막아 암세포의 형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체중 관리에도 매우 유익해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죠. 단식을 마친 뒤 첫 끼에 마늘을 포함시키면 항산화 물질의 흡수력이 더 높아지고 몸이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에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진 마늘을 소스나 국물 요리에 넣거나 채소와 함께 구워 먹거나 고기나 생선을 재울 때 양념으로 활용하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식단 속에서 작은 마늘 한 쪽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세 번째 슈퍼푸드인 베리류 과일에 대해 따뜻하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작고 귀여운 과일들인데요. 맛도 좋고 보기에도 예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건강 효과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베리류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C와 안토차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는 피부암, 방광암, 폐암, 유방암 등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몸의 면역 기능을 높이고 이미 생긴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늦추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베리류는 체지방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좋습니다.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아주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에요. 단식을 마친 뒤 몸이 섬세하고 예민해져 있을 때 가볍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필요한데 그럴 때 베리류는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베리류는 드시는 방법도 아주 간편해요. 그냥 생으로 드셔도 좋고 요거트나 오트밀 위에 올려도 좋고 스무디에 갈아 넣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색감과 맛이 한층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귀여운 과일들이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주는 귀한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슈퍼푸드인 통곡물에 대해 따뜻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보리, 통밀빵 같은 자연 그대로의 곡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빵이 조금만 바뀌어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장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섬유질이 몸속의 독소와
발암물질을 배출해주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이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걸 막아주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어서 하루의 컨디션 관리에도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통곡물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과식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 후에 첫 식사로 따뜻한 귀리죽 오트밀을 드시거나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주식으로 선택하시는 것, 혹은 통밀빵으로 아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꿔 드시기만 해도 장 건강을 지켜주고 암 예방에 기여하며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까지 도와주는 그야말로 작지만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밥 한 공기, 빵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살리는 처방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녹차입니다. 진정시키는 향기와 함께 건강까지 챙겨주는 특별한 차죠. 네, 계속해서 다섯 번째 슈퍼푸드인 녹차에 대해 따뜻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사랑받아온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건강 비밀을 품고 있는 음료입니다. 녹차는 카테킨 차테친핫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우리 몸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같은 흔한 암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카테킨은 단순히 해로운 물질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몸 안에서 자연적인 방어 기전을 강화해주는 역할도 해요. 게다가 녹차는 체지방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소량의 카페인과 카테킨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지방 연소를 촉진해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유익한 음료입니다. 왜냐하면 단식 시간 중에 마셔도 칼로리가 거의 없고 식욕을 억제해주며 몸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녹차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아침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며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시거나 오후에는 시원한 아이스 녹차로 기분 전환을 하시거나 혹은 식사 중간중간 입가심용으로 가볍게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녹차는 몸속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몸을 맑게 해주는 속정리 음료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 습관처럼 드시기만 해도 몸이 더 가볍고 피부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슈퍼푸드인 버섯에 대해 따뜻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식재료로도 친숙하지만 그 안에는 면역력 강화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셀레늄이라는 미네랄과 베타글루칸 비그루찬예차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우리 몸이 스스로 질병과 싸울 수 있도록 면역의 힘을 길러주는 음식이 바로 버섯이에요. 뿐만 아니라 버섯은 칼로리가 매우 낮고 포만감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딱 좋은 식재료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를 도와주고 식욕을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 체지방 감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버섯은 조리법도 다양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된장찌개나
미역국에 넣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생으로 얇게 썰어 넣거나 구워서 반찬이나 메인 요리에 곁들이는 방식도 추천드려요. 혹은 단식 후 첫 식사에 버섯을 넣은 채소볶음이나 죽 국물 요리를 드시면 부담 없이 속을 편안하게 채워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버섯은 작지만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매우 큽니다. 매일 조금씩만 드셔도 여러분의 면역력과 몸의 회복력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7번째이자 마지막 슈퍼푸드인 견과류에 대해 따뜻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7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다양한 견과류는 맛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견과류는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좋은 지방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 뇌 건강에 모두 좋은 음식이에요. 또한 견과류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과 비타민 E,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세포 회복, 신진대사,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작은 양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고 과식을 줄일 수 있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신 후 혹은 식간에 건강 간식으로 드시기 아주 적합합니다. 활용 방법도 아주 다양해요. 그냥 생으로 한 줌 드셔도 되고 샐러드나 죽 위에 뿌려 드셔도 좋고 채소 볶음이나 밥 위에 곁들여 고소한 풍미와 식감을 더해주는 방식도 좋습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 체중 조절까지 한꺼번에 도와주는 작은 보약 같은 식품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성껏 챙겨 드신다면 분명 몸에서 큰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이 7가지 슈퍼푸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무리 인사와 전체 요약 부분을 따뜻하게 이어드릴게요. 오늘 함께 살펴본 7가지 슈퍼푸드 어떠셨나요?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 마늘, 베리류, 통곡물, 녹차, 버섯, 그리고 견과류. 이 식품들은 단순히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회복시키고 암을 예방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되찾아주는 식품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매일 식사에 조금씩이라도 포함하신다면 단지 질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고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3시간 간헐적 단식을 함께 실천하신다면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며 살이 붙지 않고 노화, 속도도 늦춰주는 건강한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 한 가지 식재료부터 바꾸고 하루 1시간만이라도 식사 간격을 조절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는지 기억하고 그에 꼭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식사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하루에 선물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장수지혜연구소에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식탁 위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